Hello everyone. 반가워요 여러분. 천학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7주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집단은,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조직 같은 경우들은 왜 집단이 형성이 되고 조직이 형성되는지 그 공동의 목표, 공통의 그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를 주고받는 거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소수의 개인들의 조직이나 또는 집합체를 우리는 소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집단은 한 5명에서 20명 정도의 대면 접촉이 서로 이제 가능한 소수의 개인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소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소집단은 서로 그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목표, 즉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크기의 조직 또는 집단을 소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한 5명에서 20명 정도의 그런 소그룹으로, 그들이 왜 그 모임을 조직을 했는지, 그 집단을 구성을 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 목표, 조직 목표는 곧 구성원들의 공통의 목표가 되겠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만든 것을 우리는 소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그 기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먼저 유지 기능, 조직을 유지하는 기능, 메인티넌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그 구성원들끼리 조화를 형성하고 또 서로 간에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소집단의 집단화를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기능, 조직을 유지하는 기능을 소집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업 수행 능력 기능입니다. Task Oriented Function인데요. 소집단은 개인 관계에서부터 발전하고 또 그 집단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런 과업 수행 능력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한 기능을 소집단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소집단은 구성원 개인의 또 욕구를 만족하는데 적당한 크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소집단은 그 조직의 목표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또 개인의 만족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소집단에서.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함으로써 그 개인의 만족, 또 개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집단의 유형을 보면, 소집단의 유형은 첫 번째 창안 집단,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그룹인데요. 어떤 회사나 기업 같은데 경영 전략 회의,
그리고 또 광고회사의 광고 기획 또는 크리에이티브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집단과 조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성장 집단입니다. Personal Growth Group인데요. 이 개개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모였고 또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각각 개인의 그 발전을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소집단 안에서는.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Information Sharing Group인데요.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같은 구성원인데 소그룹 구성원인데 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뭐 독점을 한다든지 또는 몇몇 사람만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죠? 그들이 어떤 그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집단입니다. 프로그램 솔빙 그룹인데요. 이 전체 집단이 이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은 하나의 조직과 집단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소그룹, 집단을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노력으로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공통의 목표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이는 거죠. 집단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artificial, 굉장히 인위적인 이익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보면 이제 소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 쌍방향 또는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목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또는 서로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라든지 또는 그 구성원들의 문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면서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발런드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또 상호 긴밀한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상호 긴밀한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루너 같은 경우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은 한 집단의 사람 등이 대면적 상황에서 서로 모여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같은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이제 아무래도
학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주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신뢰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데요. 이 쇼라는 사람은 소집단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어떤 형식 패턴, 그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슬형이 있습니다. 사슬형은 뭐냐면 구성원 사이에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위나 연령이 낮은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높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쭉쭉쭉 릴레이식으로 전달이 되는 네트워크를 사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레바퀴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원들 모두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은 다 그 사람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형태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형입니다. Y형은 수레바퀴형하고는 좀 비슷한데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길 외에 한 사람을 거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Y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역 Y자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거쳐서 최고 권력 핵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Y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은 이제 네트워크는 집단 구성원 한 명당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2명.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한 사람이 이렇게 2명씩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 이게 원형이고요. 개방형은 이제 집단 내에 어떤 특정한 리더가 없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개방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을 이제 그림과 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슬형은 이렇게 단선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슬형 같은 경우는 이 권한 집중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성은 낮아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결정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수용 태도는 이것도 낮아요.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Y형 같은 경우는 권한 집중과 의사소통 속도도 중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은 단순한 건 높은데 복잡한 건 굉장히 낮고요. 구성원의 만족도나 그 다음 의사결정 속도나 결정 수용도는 중간쯤 되는 그런 단계가 Y형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퀴형은 권한 집중은 굉장히 높아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성은 단순한 것은 높은데
복잡한 것은 낮습니다. 자, 구성원의 만족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중앙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이거는 사슬형에 비해서는 빠르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결정 수용도도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원형은 권한 집중은 낮아요. 예. 어떤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속도도 굉장히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느리고요. 정확성은 단순한 건 낮은데 복잡한 건 상당히 높아요.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니까. 그다음 구성원의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요. 다 공유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수용도는 높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공유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연결형,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일종의 이제 개방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권한 집중은 낮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매우,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정확성은 단순한 건 중간쯤인데 복잡한 건 좀 낮습니다.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서로 자기 의견들 뭐 여러 이런 것들이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성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연결이 돼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빠르죠. 여러 사람이 다 공유를 하니까. 그 다음에 결정 수용도.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도 높죠. 왜냐하면 다 공유했고 자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그룹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네트워크가 좋은지 뭐 세 사람인 경우 또는 네 사람인 경우 또 다수의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네트워크 유형이 알맞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런 또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